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소아과의 닥터 데이비청입니다. 여러분들은 임신 당뇨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은 많이 잘 알고 있는데 임신 때 생기는 이 임신 당뇨병은 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임신 중에도 이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임신이 되면 대개 혈당이 다 조금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임신 당뇨병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것을 잘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 평소에는 당뇨병이 없었는데 임신 중에 처음으로 이 당뇨병이 발생했다면 이것이 바로 임신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임신 기간 동안에 혈당이 높아서 치료를 받다가 이것이 산모와 태아에게 상당히 건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임신이 끝나고 나면 임신 당뇨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아주 소수에서는 또 임신 당뇨가 나중에 진성 당뇨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임신성 당뇨병이 생길까요? 보통 임신 중에는 이 여러 가지 이 호르몬이 많이 변화가 생깁니다. 이 호르몬들은 대개 임신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아기를 잘 키우기 위해서, 아기를 영양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호르몬들이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태아의 성장을 위해서 신체가 적응하는 과정 가운데 임신 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이 인슐린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보통 임신 중에는 이 혈당을 높이는 이 코티솔이라든지 또는 혈당을 높이는 이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도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일반적으로 아기 때문에 메타볼리즘이 많이 향상되기 때문에 혈당이 많이 높아지고 이 높은 혈당에 대해서 이 인체가 그만 이제는 그 높은 혈당이 정상적으로 그냥 인지돼 가지고 인슐린에 대한 면역이 저항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인슐린이 하는 작용이 뭐냐 하면 혈당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해요. 어떻게 혈당을 떨어뜨리냐 하면 보통 인슐린이 혈관에서 다니는 그 당분을 보통 이제 장기로 뇌로도 가게 하고 또는 폐로도 가게 하고 심장으로도 가게 하고 각 신체의 장기로 혈당을 공급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혈당은 떨어뜨리는데 대신 장기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인체가 그 인슐린에 대해서 내성이면 이제 혈당이 충분한데도 모자란다, 더 보내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만 혈당이 자꾸 더 많이 생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에게도 당분이 과다 공급되니까 아기가 사이즈가 너무 커져 버려요. 그래서 대개 이 임신 당뇨병이 있는 아이들이 평소 다른 아이들보다 더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혈당 조절이 아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혈당이 높아지면 그만큼 또 다른 이 장기에도 혈당을 많이 내보내는데요. 보통 이 임신 당뇨병이 생기는 그 위험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비만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는 임신 당뇨병도 대개는 비만이 있는 사람들이 임신을 했을 때 임신 당뇨병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족력이 또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임신 당뇨병이 있는 경험이 있었으면 두 번째 임신 때도 임신 당뇨병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부모가 만약에 임신 당뇨병이 있으면 그 딸도 임신 당뇨병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증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 정기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이 피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피로감입니다. 그런데 피로감은 보통 임신되면 다 누구든지 필요하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잘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당뇨병이 생기면 피로감과 함께 갈증이 많습니다. 물을 많이 마셔요. 그것도 뭐 특별한 증상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또 잦은 소변을 자주 보는 그런 증세가 있는데, 소변을 자주 보는 것도 역시 임신 때는 소변을 누구든지 자주 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어떤 사람은 시야 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보통 의사와 상의를 해서 혹시 임신 당뇨가 아닌지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것이 임신 당뇨가 잘 생기느냐? 보통은 임신 후에 24주 내지 28주 그 사이에 많이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의심이 되면 보통 당 부하 검사로 이 글루코즈 톨러런스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당을 먹고 보통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또는 3시간 후에 이렇게 혈당을 검사해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이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검사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 임신 당뇨가 있을 때는 이 관리나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보통 식이요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보통 설탕이라든지 주스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올라가는 것 말고 복합 탄수화물, 이 섬유질이 많고 복합적인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쌀보다는 잡곡이 좋아요. 현미가 좋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좋고 과일 같은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 많은 과일이 좋아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코기라든지 생선이나 두부 이런 것이 좋고, 건강한 지방, 뭐 올리브유라든지 아보카도, 견과류 이런 것을 많이 먹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식사 빈도는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도 소량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좋아요. 일반적인 당뇨병이 있을 때도 이런 것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임신 당뇨병이 됐을 때도 이런 음식과 운동이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러나 임신 때는 우리가 걷는 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이 수영이라든지 요가 이런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혈당을 잘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아요. 자, 합병증이나 이제 예방증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임신 당뇨병이 있으면 거대아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출산 시에 너무 사이즈가 크면 난산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보통 자궁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하면 임신 당뇨 때문에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조산 위험도 많아져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임신이 끝났는데도 당뇨병이 계속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임신 당뇨병은 이 적절한 진단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식이요법과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고, 혈당과 모니터링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그 정기적인 진료를 잘 해야 됩니다. 임신을 요즘은 피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피임을 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됐어요? 임신을 어떤 사람은 임신을 원하는데도 임신이 안 생긴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데 야,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한 생명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임신 당뇨병이 있어도 치료해가면서 아기를 앓으면서도 병을 앓으면서도 출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태신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직은 신자가 아닌데
이 태신자와 같이 우리가 임신한 것 같이 우리 마음에 품고 위해서 기도하면 이런 것이 바로 태신자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 거예요. 저도 이 몇 명 태신자를 품고 있는데 곧 출산이 될 듯 하면서 거듭나야 되는데 나질 않아요. 날 듯 하는데 나질 않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야, 나를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정말 부모님들의 그恩공이 감사하고 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태신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노력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임신 당뇨병 모든 문제가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